지금 여러분의 대동맥 안에 있는 탄성 섬유들은 여러분이 아기였을 때 만들어진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성인이 된 뒤로는 거의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닳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감기가 40년이 넘는 이 단백질이 조금씩 조금씩 달아갈 때 우리 몸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실제로 있는지, 오늘 그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생물학의 원리를 파헤쳐서 영원히 잊히지 않는 지식을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파인만의 길을 꼭 구독해 주세요. 매주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가장 기초적인 동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맥을 그저 피가 흘러가는 단순한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집 벽에 있는 수도관처럼 말이죠. 이해하기 쉬운 비유이긴 하지만 사실 반쪽짜리 설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맥이 늙는다는 게 진짜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집안의 수도관은 그저 물을 통과시키기만 하는 수동적이고 딱딱한 물건이죠. 하지만 동맥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맥은 살아 숨쉬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과 신경이 있으며 서로 대화하는 세포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동맥이 자신의 지름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에 반응해서 스스로 긴장하기도 하고 이완하기도 하지요. 이 능력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바로 동맥 탄성 혹은 혈관 확장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강하게 밀려올 때 동맥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피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원래 크기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말하죠. 누군가 고무줄을 계속해서 당겼다 놓았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무줄이 새 것일 때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매끄럽게 늘어났다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고무줄을 몇 년 동안 계속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겉이 바짝 마르고 미세한 금이 가고 갈수록 뻣뻣해져서 느리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다 어느 날은 원래 모양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동맥이 나이가 들 때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여는 핵심 질문을 던져보죠. 도대체 동맥병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탄력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단백질에 있습니다. 동맥을 가로로 싹둑 잘라서 아주 강력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개의 층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곳은 바로 중간층, 전문 용어로는 중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곳은 주로 평활근이라고 부르는 매끄러운 근육세포들과 동맥의 기계적인 성질을 부여하는 두 가지 구조 단백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백질이 바로 엘라스틴과 콜라겐입니다. 엘라스틴은 말 그대로 유연성을 담당하는 단백질입니다. 동맥이 쫙 늘어날 수 있게 해주는 진짜 주인공이죠. 건물을 지을 때 콜라겐이 튼튼한 철골 뼈대라면 엘라스틴은 충격을 흡수하고 부품들이 자유롭게 움직였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는 관절 부위의 고무 패킹과 같습니다. 반면에 콜라겐은 훨씬 더 뻣뻣하고 단단합니다. 콜라겐의 주된 역할은 동맥이 늘어나는 걸 돕는 게 아니라 동맥이 터지지 않도록 늘어나는 한계선을 정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단백질은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충격 흡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어 몸의 가장 큰 동맥인 대동맥으로 엄청난 양의 피를 쏘아보낼 때 대동맥은 살짝 부풀어 오르면서 그 강한 충격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나머지 혈관들로 아주 부드럽고 끊임없이 흘려보내죠. 누군가 수도꼭지를 핵 열었다 닫았다 할 때 호스가 펄럭거리는 것처럼 피가 거칠게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장기들로는 아주 부드럽고 일정한 흐름으로 혈액이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충격 흡수 효과를 윈드캐셀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독일어에서 온 말로 압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던 옛날 펌프의 공기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윈드캐셀 효과가 잘 작동하는 동안에는
심장이 훨씬 적은 힘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장기들도 아주 규칙적으로 혈액을 공급받고요.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이건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완성된 엄청나게 효율적인 심혈관계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엘라스틴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심혈관 노화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동맥 안에 있는 엘라스틴은 대부분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 시절이나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엘라스틴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엘라스틴이 아니, 아예 새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엘라스틴은 인체에서 가장 수명이 긴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조직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대동맥에 있는 엘라스틴 섬유의 반감기는 무려 40년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60세인 사람의 동맥에는 그 사람이 아주 작은 꼬마였을 때 만들어진 엘라스틴 섬유가 아직도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심장 박동의 압력을 견디고 활성산소에 공격당하고 미세한 상처들이 쌓이면서 이 엘라스틴 섬유들은 서서히 찢어지고 끊어지며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약해진 벽을 보강하기 위해 더 많은 콜라겐을 만들어냅니다. 콜라겐은 만들기도 쉽고 빨리 채워 넣을 수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훨씬 뻣뻣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제 역할을 하는 엘라스틴은 줄어들고 콜라겐은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동맥은 쫄깃한 고무줄 같은 상태를 잃어버리고 딱딱한 PVC 파이프처럼 변해갑니다. 이 과정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말 그대로 동맥이 굳어진다는 뜻이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혈관벽 안에 지방 찌꺼기가 쌓여서 막히는 아테론성 동맥경화증과는 다릅니다. 물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원인이 다른 별개의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혈관이 굳어지고 탄력을 잃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 현상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일어나는 아주 보편적이고 조용한 노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동맥이 딱딱해지면 대체 우리 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생물학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하는 실제 임상 현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대동맥이 심장의 타격감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강력한 충격파는 혈관을 타고 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젊고 탄력 있는 대동맥에서는 심장이 뛸 때 생기는 압력 파동이 정상적인 속도로 퍼져나가서 팔과 다리에 있는 말초 동맥에 도달한 뒤에 다시 심장으로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동맥이 뻣뻣해지면 이 파동이 너무 빨리 이동해 버립니다. 심장은 아직 박동을 위해 피를 채우고 있는데 반사된 압력파가 벌써 심장으로 되돌아와서 쾅 부딪히는 겁니다. 결국 심장은 더 큰 저항을 이겨내며 일해야 합니다. 충격을 흡수해 주기는커녕 뻣뻣하게 버티는 혈관 시스템으로 피를 밀어내느라 안간힘을 써야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혈압을 잴 때 위에 나오는 숫자인 수축기 혈압이 높아지고 아래 숫자인 이완기 혈압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숫자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부르는데요. 맥압이 높다는 것은 50대 이상에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혈관 변화를 추적해온 유명한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 같은 대규모 분석에 따르면 이 연령대에서는 수축기 혈압 하나만 보는 것보다 이 맥압의 차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예측 도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맥이 굳어질 때 고통받는 건 심장만이 아닙니다. 뇌와 신장 같은 장기들은 특히나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들은 혈액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무척 가늘고 섬세한 미세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동맥이 압력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면 평소에는 닿지도 말아야 할
그 거친 압력의 파동이 이 연약한 미세 혈관들까지 고스란히 들이닥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는 뇌의 미세 혈관 손상인지 능력 저하 그리고 신장 기능 상실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뻣뻣한 동맥은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심장이 피를 먹여 살려야 하는 온몸의 장기 전체의 치명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노화란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처럼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동맥이 딱딱해지는 건 당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해집니다. 지난 30년간의 과학적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굳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불가피한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혈관이 굳어지는 속도를 눈에 띄게, 그것도 아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될 만큼 확실히 흡수해 줍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요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바닥까지 해부해 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신체적 움직임, 즉 운동입니다. 하지만 흔히들 생각하는 다이어트나 칼로리 소모 같은 피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살을 빼고 지방을 태우는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그건 단지 눈에 보이는 껍데기일 뿐 진짜 깊은 곳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건 운동이 도대체 어떻게 동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느냐는 겁니다. 운동이 동맥의 분자 생물학적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동맥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주인공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심장 부인 바로 내피세포입니다. 내피세포는 우리 몸의 모든 혈관 안쪽 벽을 쫙 코팅하고 있는 아주 얇은 세포층입니다. 딱 한 겹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을 모두 떼어내서 바닥에 넓게 펼치면 무려 축구장 6개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내피세포가 그저 피가 혈관벽에 들러붙지 않게 해주는 매끄러운 플라스틱 코팅 같은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고 있죠. 내피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는 내분비 기관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화학 신호를 만들어내고 염증을 조절하고 피가 굳는 과정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내피세포는 동맥의 유연성과 탄력을 조절하는 마스터키인 산화질소를 뿜어냅니다. 산화질소는 아주 작은 기체 분자입니다. 내피세포가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바로 밑에 있는 근육층으로 슥 흘려보냅니다. 산화질소가 동맥의 평활근에 도착하면 이건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작용합니다. 근육에게 자 이제 긴장 풀고 느슨해져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지. 근육이 느슨해지면 동맥은 스르륵 확장되고 저항이 줄어들면서 혈액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고 혈압은 뚝 떨어집니다. 산화질소는 자칫하면 늘 뻣뻣하게 굳어버릴 수 있는 혈관이라는 기계 장치에 매일 쳐주는 최고의 윤활유인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당연한 질문이 떠오르죠. 도대체 무엇이 내피세포에게 이 산화질소를 팍팍 만들어내라고 자극을 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앞으로 실천할 습관과 연결해주는 핵심입니다. 내피세포는 아주 특별한 기계적 자극을 감지할 때 산화질소를 생산합니다. 바로 혈액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내피세포 표면을 쓰고 스치고 지나가는 마찰력입니다. 이 마찰력을 부르는 아주 멋진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단응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혈류가 혈관벽을 타고 미끄러지면서 가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혈류량이 늘어나고 피가 더 빠른 속도로 콸콸 흘러가면 이 전단응력, 즉 마찰력이 확 커집니다. 그러면 내피세포 표면에 있는 미세한 감지기들이 이 힘을 알아채고 곧바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가동합니다. 이 공장의 이름은 내피세포 산화질소 합성 효소입니다.
흐름이 빨라지면 마찰이 커지고 마찰이 커지면 산화질소가 쏟아져 나오고 그 결과 동맥 근육이 릴렉스하면서 유연성이 쫙 올라가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게 우아하고 진화론적으로 완벽한 시스템 아닙니까? 우리 몸이 활동을 시작해서 더 많은 피가 필요해질 때 혈관이 스스로 알아서 길을 넓혀주는 거니까요. 자, 이제 제가 무슨 습관을 말씀드릴지 살짝 감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직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았거든요. 전단 응력은 단지 운동하는 그 순간에만 산화질소를 만들어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마찰력 자극을 아주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몸에 주게 되면 내피세포 자체의 구조가 업그레이드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일에 완전한 베테랑이 되는 거죠.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의 양 자체가 근본적으로 늘어나고 동맥 전체가 평소 휴식 중일 때조차도 훨씬 더 편안하고 부드럽고 탄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동맥계에게 평소에도 유연함의 기본값을 세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다 보너스가 더 있습니다. 규칙적인 마찰력 자극은 동맥의 염증도 확 줄여줍니다. 혈관에 찌꺼기를 쌓이게 만드는 주범인 단핵구라는 염증 세포들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도 막아주고 내피세포 스스로 망가진 곳을 굳히는 수리 능력까지 높여줍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내피세포가 미세하게 손상될 때마다 우리 몸의 수리공 세포들이 달려가서 고쳐야 하는데 규칙적인 운동이 혈관의 호르몬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이 수리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해주는 겁니다. 동맥이 긍정적인 자극을 꾸준히 받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고 돌보는 법을 터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이 이야기의 진정한 반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이 습관이 아무 때나가 아니라 특히 60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그토록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걸까요? 아까 제가 성인이 되면 엘라스틴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낡고해진 엘라스틴을 버리고 새 엘라스틴을 공장에서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남아있는 엘라스틴을 최대한 소중하게 보존해서 망가지는 속도를 늦추고 그 주변을 둘러싼 근육세포와 내피세포의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 엘라스틴이 잃어버린 탄력을 대신 메꿔주는 겁니다. 최신 연구들이 아주 상세하게 밝혀내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인다고 해서 늙은 동맥이 10대 동맥처럼 마법같이 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60대, 70대 혹은 80대의 동맥이 아무 자극 없이 가만히 늙어가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훌륭하게 작동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활기찬 어르신들과 온종일 앉아만 계시는 어르신들의 동맥이 얼마나 뻣뻣한지 직접 비교 측정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때 맥파 전파 속도라는 지수를 사용하는데요. 심장에서 만들어진 압력 파동이 대동맥을 출발해서 다리에 있는 대퇴맥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겁니다. 동맥이 딱딱할수록 이 파동은 훨씬 더 빨리 날아갑니다. 마치 공기 중보다 수의 파이프 속에서 소리가 훨씬 더 빨리 전달되는 것처럼 말이죠. 연구 결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어르신들의 맥파 속도는 가만히 앉아 지내는 동년배들보다 훨씬 좋을 뿐만 아니라 무려 10년에서 15년이나 더 어린 사람들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착각이나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심장의 기능과 장기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진짜 생물학적인 차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그토록 기다리시던 구체적인 습관의 정체를 들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왜 하필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는지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단순히 아무 운동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배우신 그 원리,
전단 응력 때문이죠. 산화질소를 끊임없이 뿜어내게 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진정으로 훈련시키는 가장 완벽한 운동은 바로 중강도로 꾸준히 지속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하기, 수영, 춤추기처럼 심장 박동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 상태를 최대치까지 헐떡이지 않고 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활동들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운동일까요? 왜 다른 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야말로 우리 동맥 안에 가장 지속적이고 아주 고른 마찰력, 즉 전단 응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류량이 크게 늘어나고 그 늘어난 흐름이 몇 초가 아니라 수십 분 동안 꾸준히 유지됩니다. 바로 이 높고 지속적인 혈류가 내피세포 공장을 쉴 새 없이 가동해서 산화질소를 폭발적으로 뿜어내게 만드는 완벽한 스위치인 겁니다. 비유하자면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굴 때 성냥불을 1초 동안 확 가져다 대는 게 아니라 가스불을 적당한 세기로 오랫동안 켜두는 것과 같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초고강도 인터벌 운동도 물론 마찰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자극이 너무 짧게 끊어지고 순간적으로 몸에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미 구조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한 나이든 동맥에게는 베스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거운 바벨을 드는 근력 운동이나 저항 운동은 그 나름대로의 심혈관 건강 혜택이 훌륭하지만 혈관 내피 세포를 자극하고 동맥의 탄력을 살리는 직접적인 메커니즘은 유산소 운동과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근력 운동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동맥의 탄력을 되찾는 핵심 열쇠는 바로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혹시 걷기 운동이라니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진짜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어떻게 걷느냐에 대한 디테일이 진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니까요. 강도가 생명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중강도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혈관에 무리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아주 긍정적인 혈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법의 구역은 여러분의 최대 심박수 대비 50에서 70% 사이입니다. 심박계나 스마트워치 없이 이 강도를 알아내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하기 테스트입니다. 걸으면서 친구와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숨이 조금 차서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걸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다면 너무 느리게 걷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말 한 문장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헉헉댄다면 너무 무리하게 빨리 가시는 거고요. 심장이 펌프질을 열심히 하고 호흡이 가빠졌다는 건 느껴지지만 여전히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중간 지점, 바로 거기가 동맥의 유연성을 살려내는 기적의 대사작용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스위트 스팟입니다. 몇 년 전 콜로라도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폐경 후 여성들의 동맥 탄성을 측정한 연구였는데요. 이 그룹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성이 폐경을 겪으면 혈관을 보호해주던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확 줄어들면서 동맥이 굳어지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규칙적으로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 폐경 후 여성들은 가만히 앉아 지내는 동년배 여성들에 비해 내피세포 기능과 동맥 탄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심지어 폐경 전에 젊은 여성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치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었죠. 이 데이터는 그냥 넘겨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이 폐경기 이후 폭주하는 노화의 가속 페달을 눈에 띄게 늦춰줄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노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충격을 과학적으로 입증될 만큼 확실히 흡수해 줍니다. 운동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하느냐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까 배웠던 급성 효과와 만성 효과의 차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급성 효과는 운동을 하는 도중이나 운동이 막 끝난 직후 혈관에 일어나는 짧은 마법입니다. 혈류가 콸콸 흐르고 산화질소가 뿜어져 나오고 혈압은 살짝 내려가고 동맥은 평소보다 아주 유연하게 쫙쫙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마법은 몇 시간 뒤면 사라집니다. 다음 날 다시 자극을 주지 않으면 혈관은 다시 원래의 뻣뻣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바로 만성 효과입니다. 뇌피세포 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를 영구적으로 늘리고 동맥의 근본적인 구조를 부드럽게 바꾸는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은 오직 충분한 자극이 꾸준히 반복될 때만 일어납니다. 이 만성 효과를 몸에 완전히 정착시키려면 최신 연구들은 일주일에 최소 4번에서 5번 한 번 할 때 30분 이상을 하라고 권장합니다. 놀랍게도 이 수치는 세계보건기구가 노인들을 위해 권장하는 신체 활동 지침인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활동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 150분이라는 숫자는 책상에 앉아서 대충 찍어낸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혈관 구조의 변화를 입증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최적의 과학적 타협점입니다. 동맥의 내피세포는 매일 꾸준히 물을 줘야 하는 화초와 같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물을 왕창 쏟아붓고 매일 적당히 물을 준 화초와 똑같이 싱싱하게 자라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스치실 겁니다. 내가 지금 60이 넘었고 숨쉬기 운동 말고는 운동을 안 한 지 수십 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걷는다고 굳어버린 동맥이 반응이나 할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심혈관 노화 생리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감동적이고 희망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나이가 몇 살이든 운동에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적응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는 있어도 그 능력 자체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심혈관 노화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콜로라도 대학교의 더글러스 실스 연구팀이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한 기념비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소파에만 누워 지내던 중장년층과 노년층 사람들에게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시켰더니 몇 년이 아니라 불과 몇 주, 길어야 몇 달 만에 내피세포 기능이 확 살아나고 뻣뻣했던 동맥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단 몇 주 만에요. 우리가 배운 원리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콸콸 흐르는 혈류의 마찰력 자극을 받으면 멈춰있던 내피세포 공장은 곧바로 기계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극이 들어오자마자 내피세포 산화질소 합성 효소가 팍팍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동맥 자체를 허물고 다시 짓는 깊은 수준의 리모델링은 꾸준히 몇 달을 해야 완성되겠지만 동맥이 유연하게 기능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기적은 그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쉽게 말해 수십 년을 미루어 왔더라도 내일로 미루는 것보다는 오늘 당장 운동화 끈을 묶고 나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걷기 운동이 동맥에 주는 선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반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있죠. 바로 만성적인 미세염증입니다. 동맥이 늙고 내피세포가 시들해지면 동맥벽에는 불이 난 것처럼 아프거나 붓지도 않으면서 아주 은근하게 계속 타오르는 만성염증 상태가 자리 잡습니다. 무릎이 깨졌을 때 퉁퉁 붓는 그런 급성염증이 아닙니다. 전혀 아프지 않은데도 쉬지 않고 면역세포들을 불러 모으고 염증을 증폭시키는 찌라시 같은 분자들을 막으려대며 동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아주 교활한 염증이죠. 과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부르는 아주 찰떡 같은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라메이징, 즉 염증과 노화를 합친 말인 염증 노화입니다. 이 조용한 불길은 심혈관뿐만 아니라 온몸의 기능이 무너지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아는 한이 염증 노화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하고 완벽하게 검증된 소방수입니다. 운동은 인터류킨, 육이나 종양 괴사, 인자, 알파처럼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화학 물질들의 혈중 농도를 확 낮춰버립니다. 반대로 인터류킨 10처럼 염증을 가라앉히는 착한 물질들은 마구 뿜어내게 하죠. 게다가 염증 물질들의 거대한 본거지인 뱃살, 즉 내장 지방의 상태까지 건강하게 바꿔 놓습니다. 결국 운동은 산화질소라는 윤활유를 쳐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맥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의 나쁜 찌꺼기들까지 싹 청소해주는 완벽한 클리닝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파인만의 길을 구독해 주시면 매주 이렇게 우리 몸의 신비로운 메커니즘을 함께 파헤쳐 볼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이 운동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관점을 완전히 바꿔줄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혈관 반응성입니다. 혈관 반응성이란 동맥이 몸의 요구에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대처하는가를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피가 많이 필요하면 쫙 늘어나고 덜 필요하면 싹 오므라드는 기능적 유연성을 말하죠. 동맥 구조 자체가 꽤 뻣뻣해졌더라도 내피세포만 건강하게 산화질소를 뿜어낸다면 반응성은 훌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맥벽이 아무리 고무줄 같아도 내피세포가 파업 상태라면 동맥은 꿈쩍도 하지 않겠죠. 노화된 혈관에서는 보통 이 두 가지 비극, 즉 뻣뻣한 구조와 게으른 내피세포가 콤비로 나타나며 서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이 혈관 반응성이야말로 꾸준한 운동에 기가 막히게 반응합니다. 병원에서는 이걸 측정하기 위해 혈류맥의 혈관 확장 반응이라는 검사를 하는데요. 팔에 혈압계를 감아서 피를 몇 분 동안 꽉 막았다가 훅 풀어버릴 때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피의 마찰력을 감지하고 동맥이 얼마나 쫙 늘어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피세포의 산화질소 생산 능력을 직접 보여주는 지표죠. 앉아만 지내는 노년층은 이 반응이 꽉 막힌 듯 무뎌져 있습니다. 반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게 살아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던 분들도 단 주나 몇 달만 훈련하면 이 반응성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0분 동안 가볍게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그 시간은 단순히 다리 근육을 키우고 심장을 뛰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동맥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늘어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유연성을 넘어서 실전에서의 기능적인 유연성을 혈관에 가르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과학이 말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덮어놓고 열광하는 것보다 진짜 한계를 아는 것이 지식을 훨씬 더 쓸모있게 만들어 주니까요. 운동이 내피 세포 기능을 좋게 하고 동맥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반박할 수 없는 진리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증명하기 정말 힘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을 추적 관찰하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줄어든 이유가 오직 혈관의 탄력이 좋아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체중이 줄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혈당이 좋아진 다른 효과들 때문인지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긍정적인 효과들은 몸속에서 다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운동을 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말하는 건 100% 진실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요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혈관 탄성 회복은 그 수많은 이유 중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가장 크게 과소평가받아온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 하나가 모든 심장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위험 요인이 있거나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느끼신다면 운동은
치료에 훌륭한 한 조각일 뿐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관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들을 맞춰 보겠습니다. 바로 동맥이 딱딱해지는데 은근히 큰 영향을 미치는 자율신경계와 운동의 관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심장박동, 소화, 혈관의 수축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몸의 기능들을 자동으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엔 두 개의 큰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기 상황에 싸우거나 도망치게 만드는 교감신경이고, 다른 하나는 밥을 먹고 푹 쉴 때 작동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여러분이 늘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에 시달리며 잠을 푹 못 자면 몸은 계속 전쟁터에 있는 줄 알고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운케입니다. 교감신경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을 뿜어내는데 이게 혈관을 꽉 쥐어서 혈압을 높이고 동맥을 기능적으로 바짝 긴장하게 만듭니다. 구조가 망가진 것도 아닌데 억지로 뻣뻣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이 삐걱대는 자율신경계 저울저울을 완벽하게 수평으로 맞춰줍니다. 평상시 쓸데없이 켜져 있던 교감신경의 스위치를 내리고 우리 몸을 편안하게 릴렉스 시켜주는 부교감신경의 핵심인 미주신경의 힘을 키워줍니다. 자율신경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는 심박변이도라는 지표도 쑥쑥 올라가죠. 즉 며칠이든 몇 달이든 꾸준히 땀 흘려 걷는 사람은 단순히 튼튼하고 탄력 있는 혈관을 갖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혈관이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도록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튼튼한 신경계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관이 덜 놀라고 긴장 상태에서도 훨씬 빨리 평정심을 되찾지. 자, 정리해 볼까요? 운동은 기계적으로 마찰력을 일으켜 산화질소를 만들고, 분자 수준에서는 만성염증을 청소하며 신경계 차원에서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아 줍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가 걷기라는 단 하나의 평범한 습관으로 한 번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루 30분 운동하는 것과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나 아침에 30분 빡세게 걸었으니까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 봐도 되지? 안타깝게도 우리의 혈관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들어 운동 여부와 상관없이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완전히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사람들을 시간에서 6시간 동안 의자에 꼼짝고 앉혀둔 뒤에 허벅지 쪽 대퇴동맥의 내피세포 기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과 몇 시간 만에 혈관이 확장되는 능력이 충격적일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혈관벽을 스치는 마찰력, 즉 전달 능력은 바닥을 치죠. 산화질소를 만들려는 자극이 완전히 끊겨버리니 내피세포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동맥은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누적되면 그 피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을 아주 잠깐씩 불과 몇 분씩만 끊어주어도 혈관 기능이 떨어지는 걸 엄청나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옷을 갈아입고 30분 운동을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방안을 몇 바퀴 걷거나 물을 마시러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멈춰있던 혈류가 잠시라도 훅 하고 흘러가주면 내피세포는 아차 이래야지 하고 깨어나서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할 만큼의 산화질소를 만들어내거든요. 60대 이상인 분들께 이 사실은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아침에 30분 활기차게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시간을 얼음 조각상처럼 꼼짝 않고 있지 않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결론으로 가기 전에 영양과 물에 관한 흥미로운 팁을 하나만 얹어드리겠습니다.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향도 꽤 받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핫하게 연구되는 영양소가 바로 비트, 시금치, 상추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 질산염입니다. 우리가 이런 채소를 아삭아삭 씹어 먹으면 이빨과 장에 있는 착한 미생물들이 이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아질산염은 우리 몸속 특히 운동할 때처럼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산화질소로 짠하고 변신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녹색 채소가 듬뿍 들어간 식단은 운동이 만들어내는 산화질소 공장을 옆에서 든든하게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비트 주스를 마시고 운동하게 했더니 혈관 기능과 운동 능력이 쑥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비트 주스가 동맥 경화를 고치는 마법의 묘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길은 운동을 통한 내피세포 경로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한 경로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길을 함께 뚫어주면 효과는 2배가 되겠죠. 물 마시는 것도 상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물과 혈관 유연성이 무슨 상관일까요? 바로 혈액의 끈적거림, 점성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피가 끈적해지면 혈관을 타고 흐를 때 힘이 듭니다. 같은 속도로 피가 흘러가도 내피세포를 기분 좋게 스치는 마찰력이 확 떨어지죠.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물이 부족한 가벼운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운동하기 전과 운동하는 도중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건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내피세포가 최대치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피를 최적의 상태로 희석해주는 진짜 생물학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멋은 없지만 물은 운동의 효과를 완성하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자, 여기까지 긴 여정을 따라오셨습니다.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니 이제 이 기적의 습관을 일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알고 들으시면 귀에 쏙쏙 박히실 겁니다. 60대 이상의 분들에게 가장 검증되고 가장 안전하며 돈도 들지 않는 최고의 운동은 바로 매일 빠르게 걷기입니다. 관절에 큰 무리가 가지 않고 혈관 내피세포가 환호성 을지를 만큼 완벽하고 지속적인 마찰력을 만들어내죠. 과학이 추천하는 정확한 공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한번 걸을 때 중간에 쉬지 않고 30분을 걷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까지 숨쉬기 운동만 해오셨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10분에서 15분으로 시작해서 매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심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가장 훌륭하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빈도는 일주일에 최소 5일입니다. 동맥에 만들어둔 유연성이라는 만성 효과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7일 내내 매일 걷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강도는 아까 말씀드린 말하기 테스트를 기억하세요. 친구와 웃으며 통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는 약간 숨이 찬 강도. 평지를 걷는데 너무 편안하다면 걸음을 조금 더 빨리 하시거나 살짝 오르막길을 걸어보세요. 스마트워치가 있다면 최대 심박수, 즉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수치의 50에서 70%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묻는 언제 걷는 게 가장 좋냐는 질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몸의 생리학은 정확한 시간표보다 자극 자체를 원할 뿐입니다. 물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걷는 것이 귀찮은 핑곗거리들이 생기기 전에 실천하기 좋다는 장점은 있죠. 하지만 내 몸이 저녁 식사 후에 더 가볍다면 그때 걸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꿀꿀 팁, 바로 워밍업과 쿨다운입니다. 이건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과학적인 이유가 있죠. 처음 5분 동안은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혈관이 늘어나는 혈류량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쏜살같이 튀어나가면 교감신경은 깜짝 놀라고 심장에는 피가 갑자기 몰려
압력이 팍 튀어오릅니다. 동맥이 문을 열어줄 시간을 넉넉히 5분 정도 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걷기를 끝낼 때도 갑자기 멈춰서면 안 됩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다리 근육이 피를 짜서 위로 올려주는 걸 멈춰버리면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5분은 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심장과 혈관이 차분해지게 달래주세요. 5분 워밍업, 30분 숨차게 걷기, 5분 쿨다운 도합 40분. 이걸 일주일에 5번 반복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단순한 40분 동안 몸속에서 얼마나 경이로운 우주쇼가 펼쳐지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 생물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꾸준함과 인내심에 대해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걷는다고 해서 당장 다음날 굳었던 동맥이 고무줄처럼 변하고 어깨림이 낫는 듯한 즉각적인 쾌감은 없습니다. 뻣뻣했던 혈관이 스르륵 풀리고 반응성이 좋아지려면 몇 주가 걸리고 동맥 자체가 젊고 탄탄하게 리모델링 되려면 몇 달의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냉정한 사실, 이 혜택은 여러분이 계속 걷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걷기를 멈추면 우리 몸은 굳이 에너지를 써가며 유연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혈관을 뻣뻣하게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니 운동을 석 달 바짝 해서 목표를 채우고 끝내는 숙제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움직임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 몸이 평생토록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입니다. 인류의 몸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움직이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의 동맥은 매일같이 그 콸콸 흐르는 마찰력 자극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자극을 받을 때만 싱싱하게 살아 숨 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에 처음 등장했던 여러분의 동맥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심장의 리듬에 맞춰 춤추듯 팽창하고 수축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맑은 피를 뿜어주는 그 놀라운 생명의 파이프를요. 이제 여러분은 그 동맥이 그저 죽어있는 관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동맥은 피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긴장을 풀어내는 마법의 분자를 만들어내며 여러분이 두 다리로 땅을 박차고 나갈 때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나이가 들면 동맥이 굳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가 혈관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통쾌한 전단 응력의 힘, 그 마찰력이 만들어내는 산화질소의 기적을 이제 온전히 이해하셨으니까요. 60대 이후의 혈관을 고무줄처럼 말랑하게 지켜주는 이 습관은 대단한 비밀이나 최신 의학 기술이 아닙니다. 혈관의 진짜 생물학을 이해하면 도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일 뿐입니다. 오늘 배우니 기가 막힌 원리를 깨달으셨다면 이 지식은 평생 여러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당장 밖으로 나가 30분만 숨차게 걸어보세요. 말동무가 되어줄 친구나 가족과 함께라면 더 좋겠죠.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완벽한 기적의 강도 안에 있는 겁니다. 동맥이 입을 열어 고맙다고 말해주진 않겠지만 우리 몸의 정직한 생물학은 오늘 여러분이 내디 그 걸음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기억하고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준비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각을 조금이라도 넓혀 주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우리 몸의 놀라운 메커니즘을 하나씩 하나씩 완벽하게 이해해 나가는 즐거운 여행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